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그 기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회담 취소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는 건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이나 해군 군함 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전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카드를 김 위원장에게 미리 보여주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때 북에 가했던 군사 위협도 허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협상 전략을 전혀 읽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쇄 외에 추가 양보를 원했지만 김 위원장은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착각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볼턴의 평가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며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볼턴 회고록이 가져온 파장,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quick notice, and I want to thank you. Why am I getting photos with you? I'm not fine. Could you turn them off, 네, 보신 것처럼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모이는 정말 세계적인 역사적인 장면이다라고 당시에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것이 다 연출됐고 굉장히 허구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볼턴이 그렇게 썼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볼턴의 개인적인 주장이니까요. 이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좀 저희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장 자체가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 이날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자가 다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이 굉장히 작용을 잘해서 북미 정상이 만났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보도를 당시에도 했는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 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했고 그러니까 거부했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북미 정상만 만나기로 했는데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참석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세 사람이 모인 거다. 이렇게 지금 볼턴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예. 물론이고 미국도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볼턴 예. 보좌관의 설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계속 참석하려고 마치 삼고초려 하듯이 계속 이제 오퍼를 했다는 거죠. 미국 예. 측에 내가 있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예. 미국 측 대표단이 아니 판문점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3번이나 완곡히 요청했음에도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오산 미군 기지에서 만나는 모양을 연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예. 역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아니다. 판문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나오는데 판문점에서 우리 땅을 밟는데 그 자리에 예. 내가 없는 거 좀 이상하다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 판문점 초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에이 그럼 그냥 같이 가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이제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 세 사람이 판문점에 함께 만나서 악수를 하는 저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게 지금 볼턴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듣게 들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아주 간청하다시피 해서 저 자리 저 화면에 지금 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볼턴의 주장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이 계속 요청을 해서 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인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걸 김 위원장에게 북한에게 전달을 했는데 북한이 싫어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싫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그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황 자체는 미국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북한이 싫어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그냥 좀 문 대통령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저 불과 4분 정도밖에 예. 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4분에 불과한 저 장면이 만들어졌다라는 예. 게 지금 볼턴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문 대통령 너네는 빠져라. 나랑 저 미국이랑 그냥 단판 양자가 만나서 단판 지면 되지. 너네들이 왜 끼냐. 이게 이제 북쪽에 얘기했고 그 제안을 받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참석을 이제 거부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현장인데 내가 빠지면 되겠느냐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지금 볼턴의 주장입니다. 이거 외에도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회고록에 나와요.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수평적이면서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국 쪽의 논리를 수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중적, 모순적인 그런 입장을 보면서 저분이 좀 조현병 환자 같은 거 아니야? 너무 이게 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나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일단 오늘 청와대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조현병 관련한 예.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오히려 볼턴이 조현병 환자다. 네, 예. 네, 그렇게 응수를 하면서 좀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고요. 예. 이 외에도 사실 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었잖아요. 오늘 이 정 실장의 입장 그리고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 실장은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고요. 예. 이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이 미국 대사관 백악관에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아직 회고록이 전체가 공개가 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볼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건 이제 볼턴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파문을 좀 진화하고 있는데 볼턴 회고록 얘기 듣고 나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격앙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뭐 일국의 대통령을 또 한미 동맹국의 원수를 조현병이라고까지 했잖아요. 표현도 굉장히 좀 심한 예.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볼턴의 얘기는 현실과 환상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 예.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볼턴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예. 회고록은 자기 주장을 쓴 거고 또 볼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에서 잘렸기 때문에 예. 앙심도 있어요. 회고록 쓸 때는. 예. 그리고 또 대북 강경파거든요. CVID 핵 예. 협상에서 CVID 완전 철폐, 리비아식으로 완전 다 예. 내놔라 이런 강경파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회고록 아직 초안 나온 거 보면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8년 3월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한 다음에 예.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해서 김정은이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서 완전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가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현실상 드러난 거 보니까 비핵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예. 자꾸 딴 얘기만 하고 핑계만 돌리고 제재 해제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운전자로는 비핵화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창작물 아니냐. 예. 정직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에다 말 다르고 예. 북한에다가 말 다르고 이래서 다른 중재를 했다. 뭐 이런 비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통해서 강경했던 북과 미국을 중재시켰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도 열렸고 또 판문점에서도 만났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하노이에서도 이제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행보들이 있었는데 볼턴의 주장은 그게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엮인 거다, 속았다, 그러니까 낚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후크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은 것이다. 한국 측에 속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턴은 봤던 것 같아요. 볼튼이 보는 세계관은 그 사람은 선악관이거든요. 선악관. 그 사람. 네, 기독교 원리주의. 예.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원리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그 회교 원리주의는 테러리스트가 많습니다. 예. 저 사람은 기독교 테러리스트나 다름없는. 근데 예. 테러 행위는 안 하고 생각으로 테러를 하는데 그거는 선한 대상과 악한 대상을 예. 가려서 악한 대상은 붕괴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국무부 차관할 때 정보를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은 정보를 딱 합쳐보니까 이라크는 대량살상 무기 개발하고 있고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부시로 하여금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예.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미군은 매일 2명씩 죽었고 그걸 4년 동안 죽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저 사람이 바로 미국을 그 제국의 영광에서 완전히 쇠퇴하게 만든 사람인데 트럼프의 죄는 어디 있냐? 저 사람을 다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쓴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 아유 북핵 문제 이제 끝났구나. 음. 저분은 저 볼튼이라는 사람은 북한이라 그러면은 북한이나 무슨 뭐 이라크 예. 이런 대상하고는 협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붕괴시켜야지. 예. 근데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붕괴시키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협상을 타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협상 정상회담 할 예.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올림픽에 끌어들여서 김여정을 만나고 정의용 실장이 평양 가가지고 그걸 중재해가지고 정상회담까지 딱 예. 갖다 놨더니 한국이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거는 정신병자라고 저는 봐요 저 사람은. 볼턴을? 일종의 예. 정신병자인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신념에 차 있는 정신병자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붕괴시켜야 되는데 왜 자꾸 협상을 하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할 때 자기는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볼턴의 눈에는 이제 아직 이란 리비아 사태 해결하듯이 강하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을 선비핵화 예. 부보상. 그래서 북한도 마치 이제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는데 트럼프 그런데 대통령이 주고받기식으로 하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구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예. 그거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속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볼턴의 말보다는 이제 우리 청와대 입장 발표나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더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은미 기자, 이게 또 하나 좀 얘기 나왔던 것이 작년 2월에 있었던 이제 하노이 회담. 여기서 이제 협상이 최종 결렬됐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 협상의 앞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막 냉전 시대 때 이 구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어떤 그런 영상도 좀 틀어주기도 하고. 또 협상이 끝난 다음에 협상이 결렬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듯 야, 너 평양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고. 글쎄요, 책이 나오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잖아요. 어쨌든. 예. 그럼 이 과정에 대해서 볼턴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어느 정도 결렬을 예상했었다. 결렬하고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문구까지 다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고 영변만 폐쇄하면 트럼프가 제재를 완화해 줄 걸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착각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화가 났다고 요 굉장히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 여기까지 기차 타고 왔다며? 너 3박 4일 걸렸다며? 너 내가 갈 때는 내 비행기로 데려다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이가 없어서 그건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걸려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이 회담이 결렬된 그 상황에서 마저도 비행기로 자신이 데려다주는 어떤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또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쇼를 한 번 더 하려고 했었고 그 와중에서도 그러는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한 모욕으로 다가왔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생각으로 베트남 하노이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쇼를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이제 볼튼은 좀 보고 있는 거였어. 어쨌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서기장과의 대담을 앞두고 회담장을 박차가 남아감으로 해서 구소련을
스스로 없게끔 이 중장거리 미사일 포기하게끔 이끌어내는 그런 영상을 막 보여준 걸 보면 북한의 전적인 굴복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리는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최고 존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기 전에 5월 달,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2018년 6월에 있었는데 그 한 달 전에 5월 달에 김영철이 미국 백악관을 갔었잖아요. 근데 백악관을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갖고 갔는데 막상 백악관에서 그 친서를 차에다 두고 내렸다 그런 일화도 또 소개가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다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두고 내려서 예, 너무 긴장해서 다급하게 예. 달려가서 다시 예. 친서를 가져왔다. 예.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좀 무색무취한 별로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은 그런 단순 일화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저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정말 태연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책에도 지금 언론에 소개된 이야기를 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한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제를 자기가 분리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책에다 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번에 그 일본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는 일본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베 정부가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리고 일본이 먼저 한국한테 시비를 건 건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분리하니까 일본한테 시비를 건 것처럼 전혀 사실관계를 180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언제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비중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볼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차차고라도 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적개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싫어하고 평가자료한다.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인정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볼턴 저 사람은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 번영, 대한민국의 국익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원하는 건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미국의 국익은 북한 군사거든요. 그리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적대하면서 남한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협조해야 된다. 이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미국의 국익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턴의 미움을 받게 됐구나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 인정받은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우리 한민족 8천만의 명줄을 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기감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외에도 진짜 많은 얘기들이 이제 회고록에 좀 담긴 것 같은데 이제 방위비 같은 경우도 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겠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50억 달러까지 증액시키는 게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북한의 비핵화에는 그다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우리가 국제 현실을 이제 좀 제대로 좀 그러니까 볼턴의 말이 다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찾아 먹고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믿고 있고 미국 믿고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한미동맹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툭하면은 지금 28,500명인데 뭐 4만 명 있다 그러고 막 1,000명씩 막 불리고 그다음에 영국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이 핵을 갖고 있나? 핵보유국이야? 뭐 핀란드가 핀란드는 또 러시아 일부 아니야? 뭐 하여튼 기상천외하죠. 저런 얘기들은 맞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주한미군 얘기는 지금 턱없이 지금 50%나 올려달라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줘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지금 28,500명인데 한 10,000명 정도는 축소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쓴 게 벌써 15년, 2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거든요. 월등한데 단지 핵과 화생방 무기, 미사일 여기 없으니까 핵 억지료만 보장하고 10,000명은 철수해서 비용을 절감해라. 그 대신에 지금 방위비 분담금 1990년 이전까지 우리 한 푼도 안 주던 거를 처음 주기 시작해서 지금 10배나 늘었는데 그걸 또 거기서 갑자기 2배를 늘린다?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주한미군을 차라리 10,000명을 줄여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는 고민하다가 없던 얘기로 하자. 그러니까 왜냐? 10,000명을 퇴역시키면 국방비가 줄어들죠. 근데 10,000명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미국에서 그 미군을 유지하면 주한미군 유지할 때보다 배 이상 돈이. 그러니까
돈이 훨씬 절약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하는데 대한민국 이상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10,000명쯤 줄여라 그러면 그럼 방위비훈단금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제가 볼 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민낯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출간이 되니까요. 이 얘기 조금 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